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내린다는 고구입니다. 미리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너무 화창한 날이네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신비한 나라도 구경시켜드리고 촉촉한 시나 수필을 읽는 진행자 하태무입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꽃이 한꺼번에 피는군요.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얼음을 깨며 바다를 가르는 쇠빙선 프람호를 타고 남극 대륙으로 갔었던 저의 기행문을 읽습니다. 오늘은 신기한 펭귄 타가소를 이야기합니다. 남해 FM 91.9MHz와 유튜브, 페이스북과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펭귄들의 머리는 계속 퐁퐁 솟았다 물밑으로 들어갔다 재롱을 부리고 노르웨이 깃발을 단 프람호가 가는 양옆으로 얼음덩이는 둥둥 떠가고 햇살에 비킨 산 그림자는 바닷속으로 빠져 점점 짙은 반영을 만들어냅니다. 노을이 없는 백야. 아무리 기다려도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붉은 노을도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뜰만한데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티아고 언덕에서 반달을 보며 여행지에선 달이 있어야 해. 그랬건만 보름인데도 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바다에 빠진 거뭇거뭇하고 하얀 얼음덩이의 물 그림자가 점점 짙어질 뿐 그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그림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독일인 고래잡이 메두아르도 달만이 발견한 섬 피터만은 아델라 펭귄의 대규모 군락지이고 파란 눈의 가마우지들이 서식하는 곳, 젠투 펭귄도 서식하는 가장 남쪽이라는 곳.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랜딩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 랜딩을 시도했던 3호 보트가 섬에 닿았는데 8명이 정원인 붉은 고무보트에 탄 사람들이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서너 명이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2번째 보트가 랜딩을 시도했으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트는 다시 배로 돌아왔고 그 이후 피터만 섬의 랜딩은 취소되었습니다. 프람호 갑판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일행은 안타까워서 저 정도의 파도에 내릴 수가 없다니 우리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탐사팀들이 이미 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트를 내린 건데 드디어 점심시간에 표 회장님이 주최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 너무 먼 곳에서 40시간도 넘는 비행시간을 견디며 왔어요. 우리라면 그곳에 전원 내릴 수 있었을 것이요. 탐사 후 몇 명이 못 내린 걸 가지고 모든 인원들의 랜딩을 취소하는 건 좀 고려해 줘야 하지 않겠소? 주최 측의 단장인 독일인 여자 교수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발끈 화를 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책임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남극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차게 대드는 책임감에 가득한 그녀의 말에 표 회장님은 조금 머쓱해져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했을 뿐이요. 만약 내가 당신이라도 그 상황에서 나도 당신처럼 했을 것이요. 미안하오. 라고 했고 드디어 그녀도 활짝 개인 미소로
내가 당신이라도 약간의 위험 따위는 뿌리치고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도 나쁘고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나가려다 못 나간 우리 일행들은 오고 갈 데도 없는 배 안에 갇혀 머리가 아프고 병든 닭처럼 졸리고 감기기가 있고 김 여사님은 내내 컨디션 조절이 안 된다고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색깔 있는 예쁜 종이에 시 한 편을 써서 펭귄 그림과 함께 일행들에게 나는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포트 로클로이에서 붙일 편지도 썼습니다. 예림이 예서가 편지를 보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블로그를 하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 참나무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나 갈런지. 돌 한 덩이 못 갖고 나오는 남극에서 이번 선물은 모두에게 나눌 시 한 수입니다. 남극에서 하태무. 미지의 땅 남극에 왔었지. 순백의 꿈 무리로 앉아 거대한 산을 이루었었네. 무너져 내리고 덜어는 떠내려가고 아직도 꿈으로 앉은 얼음 덩어리. 가히 없는 소망 그 끝을 향하여 바다는 바람을 사랑하고 바람은 절망을 만드는 땅. 그 소용돌이 치는 협곡 프람호에 내가 있었네. 피트만 섬을 못 간 대신 오후 랜딩에서 다른 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고래뼈가 사람 키를 넘게 솟아있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서나 턱턱 놓여있는 얼음 덩어리. 그와 야릇한 조화를 이루는 고래뼈들. 날씨는 흐리고 땅은 질척이고 뾰족뾰족 모가 나서 걷기에 불편한 자갈길을 지나면 펭귄 똥냄새가 악취를 풍기는 흙탕길이 나옵니다. 잘못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무릎이든 어디든 깨어지고 말 것 같은 딱딱하기 그지없는 화강암 조각들입니다. 둔덕을 넘으면 바다가 보이는 그곳 좁은 바위 꼭대기에 젠투 펭귄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품어 새끼를 까 총총하게 앉아있는 현장을 봅니다. 다른 바다 갈매기 같은 새들도 함께 삽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진기사들이 표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며 완성되면 CD 한 장을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표 회장님은 외국으로 다니며 영어로 연설을 하시던 분입니다. 남극 바다는 계속 을씨년설은 몸짓으로 출렁대고 있습니다. 펭귄의 무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모르나 남극도 이제 다른 자연과 함께 그리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남극 조약이 맺어지고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는 법이 생기고 연구학회가 생기고 하지요. 지구 멀리 떨어진 이곳의 중요성 때문에 연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1년에 40여 척의 크루즈가 다니고 아무도 몰래 고래잡이 배도 비밀리에 다닐 거고 탐험을 한다고 걸어서 마라톤으로 비행기로 오토바이로 등등 기네스북에 오를 일을 만드느라 많은 사람들이 탐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남극이 그냥 자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극의 원주민은 펭귄이었습니다. 다른 여행지에서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남극에서는 펭귄과 가마우지, 바다 제비, 물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 자연의 신비 아니면 사람들의 땅에 대한 무지막지한 정복욕 아니면 고래나 물개들을 잡아가 이용하려는 조기 탐험가들에 의해서만 보았던 남극을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극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남극 여행을 떠나기 전 충정 어린 팬 한 분이 기어이 남극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말해서 많이 찔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극 바다의 원주민인 펭귄도 남극을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더란 말씀입니다. 아주 드물게 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의 남극 연구기지 세종기지나 다른 작은 섬에 연구단지를 만든 기지의 사람들은 남극을 보호하느라 혼신의 애를 쏟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남극의 청정한 자연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자연이라는 펭귄은 자기들이 주인은 그 세상을 바다로 땅으로 종횡무진다니며 냄새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청정하기만 한 곳이라고 알고 있던 남극 바다에 그들이 깃들고 사는 서식지 부근의 섬을 지나기만 하여도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을 구경하기 위해 부근을 거닐다 온 날엔 반드시 옷을 빨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이고 냄새는 코를 두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새우 썩는 냄새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 바다 표범이나 바다 코끼리는 펭귄을 잡아먹고 펭귄은 새우나 크리를 잡아먹고 그 먹이 사슬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똥을 갈기고 오줌을 갈기고 그들이 모여 사는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오염이 아니라 순수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무공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냄새조차도. 사람이 버리는 찌꺼기는 냄새나고 더럽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정화조를 만들어 걸러내라 하고 혹시라도 동네에 돼지 축사라도 있으면 데모를 해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살던 시골 동네의 범인의 돼지 농장보다도 더 지독한 펭귄 똥냄새. 치우지 않아 펭귄 똥으로 질척이는 주변과 이 지독한 악취의 근원지인 이 작은 펭귄의 동네는 아무도 오염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쁘고 귀엽기만 한 펭귄, 하얀 눈, 얼음덩이, 눈산의 둔덕을 오르내리는 펭귄의 사진은 한결같이 귀엽고 앙증맞은데 가깝게 보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고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가깝게 보면 단점이 쉽게 보여 실망하듯이 무엇이나 멀리 볼 때의 그 신비로움의 베일이 벗겨지면 이렇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섬유 속에 배어있는 냄새는 좀채 잘 떨어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탁을 하여도 향내내는 비누로 빡빡 문질러 따뜻한 화장실 바닥에 널어 말려도 그 냄새는 오래오래 코끝에 남아 괴롭혔답니다. 일행인 정 여사가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카드를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7층 데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빛깔이 화려한 48페이지의 동양화가 내렸다 접혔다 하는 것을 배에 탄 외국의 승객들이 신기한 듯 구경을 합니다. 조금은 지루함이 가셔지는 두어 시간의 오락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프라모 안에 있는 사우나를 즐기기도 했고 때로는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시끄럽게 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라이브로 피아노를 치는 시간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부부들이 플로어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더러 있었지만 대개는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조용히 카드 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포트 로클로이는 반케이 섬의 중앙 노마이어 해협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프랑스의 남극 탐험선에 의해 발견된 곳으로 프랑스 정치인 에드워드 로클로이의 이름을 딴 섬이라 합니다. 조난 선원들의 피난처인 포트 로클로이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여름 2달만 영국 젊은이 2명이 우체국을 열고 기념품을 파는 곳, 오후 4시부터 랜딩을 시작하여 기념품으로 모자에 붙일 펭귄 그림의 배지를 사고 사진집 한 권을 샀습니다. 이렇게 멀고 오기도 힘든 곳이니 물가는 다락같이 비쌉니다. 그나마 16불짜리 단 한 권 남은 펭귄 이야기가 들어있는 예림이의 그림책을 살 수 있는 건 행운이었습니다. 남극에서 사람이 그립다. 하태무. 아름다움을 말하라 하면 남극의 새하얀 얼음산을 말하리. 르메리르 협곡의 그 깊은 바닷속 어른거리던 반영의 거꾸로 선 봉우리를 말하리. 그리움을 말하라 하면 망망대해 바다만 보여 파도를 헤치며 피하지 못할 상황에서 떠올리는 사랑을 말하리. 불러도 올 수 없고 외쳐도 대답 없는, 쉽게 건너갈 수도 없는, 우표를 붙여도 언제 닿을지도 모르는 엽서. 보고 싶다 써놓고 사람은 온 후에야, 그리고도 한참 후에 볼 수 있는 편지. 그 편지에 쓸 다 할 수 없는 말, 그리움. 사랑을 말하라 하면 그건 말할 수가 없네. 해지지 않는 백야의 밤에 육지를 기다리며. 배가 육지로 닿는다는 날은 라이프 자켓을 입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거나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거나 해야 합니다. 이 배에 탄 손님들은 대부분 독일어를 쓰는 문화권의 나라인 듯 합니다. 젊은이도 있고 휴가를 온 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일을 놓고 퇴임하여 만년의 휴가를 오신 연세가 지긋한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그 사람들 구경도 많이 흥미롭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들의 밝은 미소를 보는 일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일행 중 엽서를 모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엽서를 써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돌아가서 받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요. 남편을 두고 혼자 온 정여사도 엽서 한 장을 들고 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다짐하는 글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남극에서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은 순간적이다. 단지 이 남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그러나 남극에선 배가 육지를 지날 때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저 망망대해 어찌할 수 없는 바다만 볼 뿐이다. 아름다운 것도 멋있는 경치도 흘러내리는 얼음덩이도 순간적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므로 언제나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된다. 인생은 타이밍. 빙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고래가 지나는 순간도 눈 감고 있으면 볼 수 없듯이 그때 그 순간을 포착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섬이 아름답다 한들 바람이 파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섬을 볼 수가 없다. 순간을 잡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순리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가 쉽게 오지 않을까. 아름다운 것들이 저리 쉽게 흘러가듯이 멋있는 조각품, 저 남극의 얼음덩이들이 잠깐 사이 모르는 채 지나가듯이 슬픔도 잠깐 사이 흘러가리라. 고통도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리라. 그리하여 여여한 세월이 한순간 흐르면 나의 한 생도 다 하고 말리. 남극 바다 위에서 남극의 파라다이스에서 피안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걸 다 보고 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빙하를 감상하는 일, 빙하들이 언덕을 삼키고 햇빛을 마시는 광경을 보는 일, 그 신비로운 풍광을 바라보며 좋은 이웃과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브라운 블루프는 남극 타바린 반도의 끝 엔타틱 사운드의 해변가를 따라 있었습니다. 프람호를 탄 후 육지에 내리는 날에 처음으로 밝은 해가 나왔습니다. 아침만 해도 안개가 자욱했고 비가 잔잔하게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주둥이가 붉은 젠투 펭귄, 주둥이가 검고 유난히 뼈의 흰털이 반짝이는 아델라 펭귄이 745m 높이의 절벽 아래 바닷가를 뒤뚱거리며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마치 장기자랑하러 가는 아이들처럼 의기양양합니다. 브라운색의 돌에는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이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정말 특이한 펭귄들의 타가소가 운영됩니다. 펭귄들의 타가소라니요? 동물의 세계에도 타가소가 있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펭귄들의 타가소는 브라운 블루프의 언덕 아래 존재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몸뚱이가 연갈색의 틀에 둘러싸인 새끼 펭귄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습니다. 어미 펭귄들은 그들을 보호하며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이 새끼 펭귄들을 물개나 바다 표범 또는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걸 집단으로 막아주고 그들의 털갈이가 끝날 때까지 함께 보호하는 일을 하는 이를테면 새끼들의 집단 관리소입니다. 먹이들을 잡아다가 입속에서 완전히 삭혀서 거의 소화가 다 되어가는 먹이를 토해 새끼의 입속에 넣어주는 정말 눈물겨운 숭고한 자식 사랑의 장면을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었는지요. 털갈이가 다 끝나면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서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는 법도 가르치겠지요. 바닷가엔 어미와 새끼들의 행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예쁘지요? 사진도 한 장 찍어주세요. 난 지금 헤엄도 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자, 점프해요. 찬방찬방 동동. 예, 줄을 서야지. 이렇게 점프해야 한단 말이야. 어미도 첨벙 물속에 뛰어듭니다. 끝없는 바다 위를 하얗게 날고 있는 물새들도 모처럼의 맑은 날을 즐기는 듯합니다. 절벽 끝에 둥지를 튼 겔프 갈매기 바다 제비들은 모처럼 제 세상을 만난 듯 온 바다 위를 하얗게 술을 놓고 있습니다. 옥년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